번식을 위한 식물의 오묘한 섭리와 전략, 강해순 지음 꽃의 제국을 읽고 지구상에는 약 1천만에서 3천만 종에 이르는 생물이 있다고 한다. 생물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유전자를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새로운 후손을 생산하는 것을 유성번식이라고 한다. 박테리아를 제외한 모든 생물, 즉 진핵생물은 대부분 유성번식을 한다. 유성번식을 하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후손을 만들어내게 된다. 유성번식을 하면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부모의 후손이라도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게 된다. 그러나 유성번식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번식 방법이다. 유성번식을 하는 생물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수컷과 암컷은 서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장하고 유인물질도 풍겨야 한다. 과학자들은 생물의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배열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공통 조상에서 기원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 생물은 RNA의 유전 정보의 근거에서 박테리아, 아케박테리아, 유카리아의 세 군으로 구분한다. 아케박테리아는 원핵생물, 핵막이 없는 생물, 단세포 생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세균 등이이며 유카리아는 원생생물, 근류식물, 동물의 4계통을 포함하는 진핵생물,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동물이나 식물, 버섯 등 다세포 생물을 포함한다. 식물은 어떤 생물일까?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먹이를 생산하며 배아 엠브리오, 백, 신훈, 배자, 태아, 자충. 동물의 경우 수정란으로부터 아이가 되기까지의 사이에서 발생을 시작하여 포자를 생산하는 이배체 세대와 포자가 싹터 자라 정자, 난자의 배우자를 형성하는 반수체 세대를 거쳐야 일생을 마치는 세대교번의 생활사를 갖는 기본적으로 육상 생활을 하는 다세포 진핵생물이 식물이다. 광합성을 하더라도 이 정의에 맞지 않으면 식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생물을 설명하려고 할까? 그것은 진화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과거 지구상에 존재했던 종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구상에 나타났지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종도 많아서 현재 있는 종에서 약 150만 종만이 학술적으로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 있는 종들은 종, 속, 과, 목, 강, 문, 개, 군의 분류단계로 구분된다. 계통적으로 유사한 종들은 한 속에 속하며 유사한 속은 다시 과로, 과가 모여서 목으로, 목이 모이면 강, 강이 모여서 문, 개, 군을 이룬다. 식물계에는 현재 12문에 약 26만 종의 식물이 있다. 진화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비효율적인 구조에서 점차 기능이 분화되어 복잡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진행한다. 씨앗이 비늘잎 위에 노출되어 있는 식물을 거시식물, 씨앗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식물을 속시식물이라고 한다. 꽃피는 씨앗식물인 속시식물은 1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나 식물계의 문 중에서는 가장 늦게 출현했으나 중생대 말기 백악기에 3,500만 년 동안 급속히 퍼져나가 현존하는 식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꽃피는 식물의 97%는 2장의 떡잎을 갖는 쌍떡잎 식물과 1장의 떡잎을 갖는 외떡잎 식물이며 나머지 3%는 계통이 불분명한 목련류이다.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복잡한 성체제를 갖고 있다. 속시 식물의 대부분은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춘 암수한 꽃을 생산한다. 암수한 꽃 식물이라 해도 특히 여자 같은 식물이 있는가 하면 남자 같은 식물이 있다. 성표현이 어느 정도는 식물 자체의 타고난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컷은 많은 정자 중에서 질이 좋은 정자를 선택하고 수컷은 경쟁적으로 보다 많은 난자에 접근하여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전략은 동식물을 망라하여 모두 같다. 속시식물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씨앗을 만들기 위해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리는 번식 과정에는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식물은 제한된 자원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식물은 그때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사 작용의 유지, 새로운 잎과 줄기와 뿌리를 만드는 생장, 후손을 남기는 번식의 세 가지 측면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번식을 한 번 할 때 어느 만큼의 자원을 투자하는가는 식물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해 살이 대나무는 종에 따라 싹튼 지 3년, 11년, 15년, 30년, 48년, 60년, 120년 만에 꽃이 핀다. 줄기가 검은 대나무인 오죽은 60년 만에 중국 원산의 왕대는 120년 만에 꽃 피우고 씨앗을 맺고 말라 죽는 풀이다. 흰색,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검은 자주색 등 갖가지 색의 꽃이 존재한다. 가장 흔한 색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고 한 지역에서도 계절에 따라 바뀐다. 꽃잎, 꽃받침, 꽃밥, 포엽, 불연포와 열매의 색은 다양하지만 색소의 종류는 매우 적다. 꽃의 색은 대개 꽃잎의 색을 나타내고 꽃받침과 꽃차례 밑에 붙은 총포는 녹색인 것이 보통이다. 꽃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색소는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안토사이아닌과 잎에서 광합성 보조색소로 작용하는 카로티노이드이다. 이 두 색소는 노랑, 빨강, 검정에 이르는 열매의 주요 색소이기도 하다. 안토사이아닌은 페라르고니단, 심홍색의 사이아니딘, 담자색의 델피니딘의 세 가지 색소로 구성된다. 이들이 섞인 정도에 따라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달라져 다양한 꽃 색을 나타낸다. 꽃은 꽃가루를 날라주는 동물에게 꿀을 준다. 꿀의 5에서 75%가 자당, 포도당, 과당 등 간단한 당으로 이루어진다. 아미노산, 단백질, 지질, 무기물, 비타민도 들어있어 거의 완전한 식품이지만 알칼로이드, 페놀, 비단백질성 아미노산 같은 독성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꽃가루도 매개 동물의 먹이다. 꽃가루의 주성분은 단백질, 전분, 당, 지질, 무기물로서 역시 완전 식품에 가깝지만 매개자의 종류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있다. 춘매화는 동물을 유인하기 때문에 지질이 많은 비싼 꽃가루를 만들고 꽃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풍매화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전분성 꽃가루를 만든다. 이 책을 읽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 후손을 남기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꽃가루를 옮겨 수정하기 위해 꽃을 피워 곤충과 매개체를 유인하고 부족한 영양분을 세밀하게 분배하는 등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됐다. 무심히 보는 꽃 하나 피는데도 이런 자연의 오묘한 섭리와 전략이 숨어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결혼하지 않고 후손을 남기지 않는 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도 후손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꽃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